오늘 새벽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새벽잠을 설쳐가면서 경기를 지켜본 팬들에게는 더더욱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그것은 바로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토트넘에 관련한 내용이었는데요.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AS 모나코에게 2대1로 패배하면서 1승 1무 3패, 승점 4점, 조별 예선 탈락, 16강 진출에 실패한 것이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커 보이는 건 바로 욕심이었습니다. 주말에 열리는 프리미어리그 첼시전을 잡기 위해서 출전할 수 있는 주전 선수들을 선발 명단에서 제외한 것이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좋은 전술이겠지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는 경우도 생각해봐야겠죠. 우선 앞선 경기부터 확실하게 잡고 나간다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진 건 진 거고 탈락한 건 탈락한 거겠죠. 주말에 열리는 첼시전을 이왕 이렇게 된 거 정말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지 않게 꼭 승리해야겠습니다. 우리응! 손흥민 선수도 기운 내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우리가 먼저 힘차게 기운 팍팍 불어넣어주면서 시작해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올댓 스포츠! 네, 법학과 14학번 양현무 학우님의 신청곡 콜드플레이의 에버글로우 듣고 왔습니다. 아시아에서 축구로는 가장 큰 대회가 있죠. 유럽에 유럽 챔피언스 리그가 있다면 아시아에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있는데요. 이번 결승전에는 전북현대와 알아인이 각각 동아시아 우승팀, 서아시아 우승팀으로 나와 경기를 펼쳤습니다. 우리나라 팀으로는 전북이 2013년 FC 서울 이후로 3년 만에 다시 결승전에 올라간 것이죠. 전주성, 축구의 새로운 메카, 전북의 홈에서 펼쳐진 결승전은 전북의 2대1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 경기에서 빛난 선수는 역시 두 골을 넣은 레오나르도 선수인데요. 외국인 선수지만 한국인 못지않은 팀에 대한 충성심과 열정을 가진 레오나르도를 비롯한 선수들의 활약으로 결승 1차전을 전북이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2차전은 이번 주 토요일 밤에 펼쳐질 예정이니까요. 많은 학우 여러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K리그 클래식이 정말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클래식 11위 팀 성남과 챌린지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최종 승강전 티켓을 따낸 강원의 경기가 마지막이었는데요. 강원의 홍구장에서 열린 1차전에서 0대0으로 비긴 두 팀은 모두 승리가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결과는 한 팀의 승리가 아닌 무승부로 끝이 났는데요. 원정 다득점제 규칙에 따라서 원정 경기에서 득점을 즉 성남의 홍구장에서 득점을 한 강원이 다음 시즌을 클래식에서 뛰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도 역시 지켜봐야 할 선수들이 있을 텐데요. 이번 주 위클리 스포츠는 국내 축구 소식으로 꽉꽉 채워보겠습니다. 핫해 위클리 스포츠. 핫해 위클리 스포츠. 네, 먼저 전북과 알아인의 경기 살펴봐야겠죠. 전북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결승 1차전을 2대1로 승리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가져가기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레오나르도 선수의 활약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4-1-4-1 포메이션의 2선 왼쪽 날개로 출전한 레오나르도는 종횡무진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역시 그 중에서도 백미는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점골을 기록한 장면이었는데요. 왼쪽 수비수인 박원재 선수가 상대 선수들의 시선을 끌자 오른발로 정광석과 같은 슛을 때려 득점에 성공했죠. 곧이어 페널티킥까지 성공시키며 경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경기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번 경기만큼은 경기장의 분위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넘어가야겠죠.
아름다운 결승전이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정말 열광적인 분위기였는데요. 경기 2시간 전부터 결승전 분위기를 내면서 경기장을 타오르게 만든 전북의 팬들은 물론이고 아랍에미리트에서 전세기를 타고 날아온 알 아인 원정 팬들까지 특유의 아랍 복장을 입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열띤 응원 문화를 보여주면서 정말 결승전다운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역시 전북의 홈구장 전주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의 성지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었다면 이젠 축구의 도시 전주가 그것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K리그 클래식에서 상위권 성적을 내는 전북의 홈구장인 만큼 찾아오는 팬들도 많고요. 내년에는 U20 월드컵 개최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정말 축구의 도시로 전주가 자리 잡으려 하네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전북의 선전, 그리고 전주가 진정한 축구의 도시가 될지 기대해보겠습니다. 핫해. 위클리 스포츠. 네, 체육교육과 14학번 이정혁 학우님의 신청곡 올시티의 굿타임 듣고 왔습니다. 성남과 강원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K리그 승강제가 도입된 이후로 매년 챌린지 팀이 클래식 팀을 꺾고 승격을 하는 모습이 연출되었는데요. 올해도 이변은 없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챌린지의 강원이 클래식의 성남을 꺾으며 승격에 성공한 것이죠. 우선 그 중심에 있던 골키퍼 함성민 선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내년 수원 삼성 블루윙즈에서 치열한 주전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함성민 선수는 이번 시즌 강원에서 성공적인 임대 신화를 작성했습니다. 25경기에 출전해 21골을 실점하는 경기당 1점도 실점하지 않은 출중한 모습을 보였죠. 결승전에서도 역시 안정적 운영과 센스 있는 판단을 하면서 경기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골문을 지킨 선수가 함성민이라면 상대 골문을 노린 선수도 있겠죠? 바로 외국인 선수 루이스인데요. 전북 현대에서 많은 경기를 뛴 루이스는 강원으로 팀을 옮겨 아직 실력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경기 초반 자신을 전담 마크하는 박진포 선수의 끈질김에 고전하기도 했지만 어느새 압박을 풀어내는 베테랑다운 모습을 보여줬죠. 경기 내내 눈에 띄는 선수를 고르라면 장하경 선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노장의 품격을 보여주었죠. 2004년 K리그에 데뷔한 장하경 선수는 이번 시즌까지 13시즌을 뛰고 있는데요. 승강전에서는 많은 활동량을 요구하는 왼쪽 윙백으로 출전했습니다. 혹시 경기 후반에 지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불식하듯 90분 경기 내내 정말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죠. 저는 정말 신인 선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남은 강등을 피하지 못했고 역시 아쉬운 모습의 선수가 있었겠죠. 그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으로 뽑히기도 했던 의조 오빠 황의조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내내 뭔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황의조 선수. 강원과의 경기에서도 잔실수를 스스로 만들어내면서 파트너 김현과 단 한 골도 합작해내지 못했습니다. 역대 7번으로 K리그 역대 최다 우승팀인 성남 1화. 7개의 별을 달은 그 팀이 이제는 K리그 2부 리그, K리그 챌린지로 강등되었습니다. 선수단 변화, 감독 선임 등 새로운 상황 속에서 다음 시즌이 끝나고 바로 클래식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핫해 위클리 스포츠. 네, 경영학과 14학번 이정민 학우님의 신청곡 시아의 더 그레이티스트 듣고 왔습니다. 여성 팬분들의 마음을 심쿵하게 하는 스포츠 선수들, 그 중에는 유난히 농구 선수들이 많은데요. 역시 훤칠한 키와 길쭉한 팔다리가 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생긴 외모, 엄청난 비율, 그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주는 사기적인 농구 선수를 만나볼까요? 어이쿠! 미남이시네요. 어이쿠! 미남이시네요. 네, 오늘은 지난주 배구 선수 편에 이어서 코트 위의 훈남 농구 선수 편입니다. 역시 농구 선수들은 훤칠한 키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선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농구계의 대통령 허재 감독의 아들 허웅입니다.
허웅 선수를 인터뷰했을 때 아버지가 나보다 부족한 점은? 이라는 질문에 아버지가 나보다 외모는 좀 부족하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정도로 훈훈한 외모를 자랑하고 있죠. 180 후반대의 훤칠한 키와 훈훈한 얼굴, 거기에 93년생이라는 바람직한 나이까지. 여성 팬분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다음은 서울 SK의 플래시 선 김선영 선수입니다. SK 팬분들에게 어떤 선수가 제일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열의 9은 김선영 선수일 정도로 외모는 당연, 게다가 엄청난 실력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려한 외모처럼 덩크슛과 같은 화려한 플레이를 자주 보여주는 선수죠. 이 대단한 선수가 벌써 3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니. 항상 어리기만 할 것 같았던 김선영 선수가 주장이 되고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는 모습을 보니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간다는 게 느껴지네요. 네, 다음은 강병현 선수입니다. 안양 KGC 인삼공사에서 가드를 맡고 있는 선수인데요. 오래전부터 여성 팬들을 직접 농구장으로 오게 만드는 당사자였지만 이제는 결혼을 해서 알콩달콩 남들이 부러워하는 결혼 스토리를 이어나가고 있죠. 역시 유부남은 빨리 지나가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여성 팬들을 심쿵하게 만든 심쿵짤의 주인공을 말해야겠습니다. 여자 아나운서가 농구 선수를 인터뷰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날라오는 농구공에 맞을까봐 긴팔로 탁 쳐주는 영상 아시죠? 인터넷에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유명했던 장면인데요. 바로 그 영상의 주인공 강병현 선수와 팀 동료인 문성곤 선수입니다. 고려대를 졸업하고 바로 KGC에 입단한 문성곤 선수는 역시 허웅 선수와 같이 93년생. 외모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뭐 직접 찾아보시면 되고요. 어이쿠. 미남이시네요. 네, 영미인문학과 1사학번 박주은 학우님의 신청곡 빈지노의 적고 있어 듣고 왔습니다. 최근 스포츠계에도 최순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늘품체조와 관련한 소식인데요. KBS는 지난 19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주도로 만들어진 늘품체조 시연회 행사에 김연아와 소년재 등 스포츠 스타를 초대했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석을 거절한 반면 소년재 선수는 참석한다고 보도했죠. 이에 네티즌들은 그래서 소년재가 대한체육회가 수여하는 대상을 받았다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국제대회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가 대상을 받았는데 소년재 선수는 그들에 비해 저조한 성적으로도 큰 상을 받았기 때문이죠. 특히 김연아 선수가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상이기에 소년재 선수가 더 부각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스포츠계에도 어김없이 부른 최순실 역풍. 아무쪼록 투명하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민찬씨 그거 아세요? 뭐가요? 김연아 선수의 소속사가 올댓스포츠라 자꾸 뉴스에 올댓스포츠가 나오더라고요. 뭔가 계속 반가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뭡니까 그게. 프로야구 시즌이 끝나면서 승부조작 관련 소식들도 속속 나왔죠. 상무 소속의 문우람 구속, NC 소속 이태양 집행유예 선고 후 항소까지 선수들의 가담 정황이 검찰 수사에 의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순실에 이어 프로야구 승부조작까지 체육계에 부는 안타까운 바람이 이제는 그만 멈췄으면 좋겠네요. 물론 그 전에 깔끔하게 모든 게 정리되고 말이죠. 그럼 무엇보다 투명한 스포츠 방송 올댓 스포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올댓 스포츠. 지금까지 제작 윤석준, 기술 서수희, 진행의 양성래. 김민찬이었습니다.